육아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깡깡이도 매일 밤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울면서 깨어나 출산 이후로는 밤에 맘 편히 쭉 잔 적이 없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시겠죠? 왜 수면욕이 3대 욕구인지 알 정도로 잠을 잘 못 자니 예민함은 극도로 치닫고 몸은 너무 지쳐 아기에게도 아내에게도 다정한 사람이 되기 힘들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아기,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깡깡이에게 수면 교육을 해서 일정한 패턴을 갖게 하고 통잠을 꼭 재워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영상과 책을 보고 아기 후 수면 교육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우선 깡깡이는 저녁 7시만 되면 등 대고 누워 잠든 이후 다음날 아침 약 7시까지 통잠을 자게 되었고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깡깡이에게 수유해주던 저희도 이제는 밤에 두 발 쭉 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 육퇴하여 아내와 맥주 한 잔도 하고 할 일도 편히 하며 이제껏 가지지 못한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영상에서는 깡깡이를 12시간 동안 통잠 재울 수 있었던 수면 교육 방법과 수면 루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저녁 시간을 선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숙면과 함께 다정한 아빠, 엄마가 되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깡깡이는 60일 차에는 저녁 7시 30분에 잠들어 새벽 1시에 한번 일어나 수유하고 새벽 4시쯤 일어나 수유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80일 차에는 저녁 7시 30분쯤에 잠들어 새벽 5시쯤에 수유를 한번 하게 되었고 90일 차부터는 저녁 7시쯤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60일 차부터는 꾸준히 6시 10분경 목욕, 6시 30분경 마지막 수유, 6시 50분경부터 방에 들어가 깡깡이를 재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큰 범주로 말하면 이런 순서이고 아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되기에 목욕 시작 시간은 각 가정마다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한 순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목욕, 로션 발라주기, 수아드럽 입히기, 수유하기, 트림 충분히 시키기, 분리수면할 방에 수면등 켜기, 백색 소음기 켜기, 안아서 잠들기 직전에 눕히고 쪽쪽이 물리기, 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는 외출을 하더라도 목욕 시간은 꼭 맞추어 들어오고 있어요. 목욕을 한 후 옷을 갈아입혀 주는데 옷은 수아드롭 또는 수아들 수트로 입혀줍니다. 아기들은 모로 반사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하는데 수아드롭이 아기의 모로 반사를 억제하고 자궁 속 환경을 재현해 아기를 안정시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후 수유를 하고 수유할 때는 평소보다 70ml 정도 더 여유롭게 주고 있어요. 깡깡이는 평소에 170ml 정도를 먹는데 수면 전 마지막 수유 때는 우선 240ml 정도를 타서 주면 더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 200ml에서 220ml 정도를 먹고 있어요. 저희 깡깡이는 좀 많이 먹는 편이라 아기마다의 수유량에 맞춰 평소보다 조금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트림을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막수에 평소보다 양을 많이 먹고 잠이 들랑말랑해서 소화가 잘 안되기에 너무 잠들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림은 꼭 잘 시켜주셔야 해요. 트림 안 시키고 눕히면 속이 답답해서 울며 잠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중간에 토해서 저희가 옷을 갈아입혀주며 아기가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토를 하면 기도에 막혀 위험할 수 있으니 트림은 충분히 꼭 잘 시켜주세요. 이후 분리수면할 방에 백색 소음기를 켜고 커튼을 쳐 어두운 수면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수면등을 켜는 이유는 제가 안 보여서 그런 거고 잠이 들면 수면등을 끄고 나오고 있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모빌이나 엄마, 아빠와 소근소근 잘자 라고 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트림을 시키면서 돌아다니는데 이때 혹시 말을 하게 된다면 소근소근 말을 해주어야 하고 아기와 눈을 마주치면 아기가 논다고 생각해 잠에 들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된다면 말은 소근소근, 눈은 마주치지 않고 트림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후 트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면 바로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오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깡깡이가 약간 칭얼대는데 그때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쪽쪽이를 물리면 혼자서 쪽쪽이를 물다가 잠들어요. 저희는 완전 분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쪽쪽이를 편하게 주지만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유두 혼동이 있을 수 있기에 6개월까지는 쪽쪽이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잠들지 않을 때는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이 자장가는 매번 같은 노래로 해주어야 수면의식으로 받아들여 잠들기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불러주다가
이제는 그 노래를 아내 목소리로 녹음하여 정말 잠들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달래주며 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깡깡이가 잠들면 깨어나는 아침 시간까지는 자유시간이 찾아옵니다. 저희와 똑같게 하진 않으셔도 잠들기 전에 매번 일정한 시간 반복되는 수면 의식으로 아기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잠자리 루틴을 만들어서 꼭 지켜주세요. 그럼 아기가 통잠 자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깡깡이가 통잠 자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우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기가 안겨서는 잘 자는데 침대에 눕히면 바로 운다는 점이었어요. 일명 등 센서라고 하죠. 이건 정말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깡깡이도 밤잠 자기 전 저희 품에서는 잘 자다가 눕히기만 하면 울어서 재우기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누운 채로 토닥이며 달래거나 쪽쪽이를 주고 달래면서 아기가 누워 자는 것을 연습시키니 이제는 등 대고 혼자 잘 수 있는 아기가 되었어요. 그래도 너무 운다면 아기가 우는 것은 의사소통 중 하나라고 하니 기저귀를 확인하거나 트림을 잘 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침대에 냉감 패드를 깔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냉감 패드가 너무 차가워 아기들이 싫어하는 것일 수 있으니 천 기저귀 같은 얇은 이불을 냉감 패드 위에 깔아주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침대 위에 냉감 패드를 까는데 저희 손으로 만져도 너무 차가웠고 이후 그 위에 천 기저귀를 깔아주었는데 깡깡이가 그 이후에는 등 센서가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이번엔 수면 교육을 하며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리수면이 아기와 부모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분리수면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가장 시원하고 에어컨이 있는 거실에서 재우고 저희도 거실에서 같이 잤는데 아무리 재워도 이후 생활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밥 먹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에 깡깡이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고요. 이후 아기를 분리하여 방에서 재웠는데 저희의 생활도 훨씬 편해졌고 아기의 수면의 질도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만 분리수면을 하시려면 언제든지 아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캠은 꼭 설치해 주시고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불이나 인형과 같은 아기의 얼굴을 덮을 수 있는 물건은 두지 않기를 권장드려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아기가 자다가 운다고 무조건 수유를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도 새벽에 깡깡이가 울면 매번 평소에 먹는 양과 똑같이 수유를 해주었는데 수유량을 점점 줄여야 새벽 수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예를 들어 평소 140을 준다면 80으로 양을 줄여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깡깡이가 우는 게 배고프다는 신호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쪽쪽이를 주며 달래니까 깡깡이가 다시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깡깡이가 새벽에 울면 처음엔 쪽쪽이를 줘보고 그래도 달래지지 않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시켜도 보고 그래도 안되면 안아서 달래주려고 하고 그래도 정말 안되면 그때는 수유를 해주긴 했는데 수유량을 평소보다 엄청 더 적게 해줬어요. 세 번째, 아기가 자던 중 운다고 바로 가서 달래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깡깡이가 울면 바로 가서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되어 가서 달래주고 쪽쪽이도 줘보고 했는데 이 행동들이 아기가 스스로 잘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깡깡이가 울더라도 홈캠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고 강성 울음으로 바뀌면 가서 쪽쪽이를 주고 있어요. 이건 깡깡이가 자다가 울지만 다시 혼자 잠드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통잠을 자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아기가 잘 잘 수 있는 환경은 서늘한 온도 유지, 어두운 방, 조용한 환경, 그리고 백색 소음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깡깡이가 순한 아이라서 수면 교육이 잘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도 깡깡이를 안아서 재우다 침대에 눕히기만 하면 우는 아기였고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울며 깨어나 수유를 해도 잠들지 않은 적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꾸준히 수면 습관을 잡아주려고 노력하니 결국에는 깡깡이도 지금과 같이 통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하는 수면 습관이나 루틴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든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한다면 꼭 통잠을 잘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아기 수면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아기의 통잠과 함께 아기와 부모님들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육아를 조금 일찍 시작한 사람으로 앞으로 경험하고 공부하여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이곳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